뉴스 헤드라인이 폭주했다. 재개발 사업 비리 의혹, 오대성 대표의 충격적인 과거. 그의 이름은 연일 온갖 부정적인 단어와 함께 전파를 탔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던 대성건설의 주식은 순식간에 폭락 그래프를 그리며 곤두박질 쳤고 거액의 계약들은 줄줄이 백지화되었다. 이 거대한 파도는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그는 폐허가 된 사무실에서 허망하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휘몰아치는 먹구름처럼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만해. 더는 못 견디겠어. 찢어지는 듯한 절규가 터져나왔지만 아무도 없는 공간에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절망 울음조차 터지지 않았다. 속은 이미 다 부서진 뒤였다. 그때 닫힌 문틈으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온기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등 뒤에 멈춰섰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정적 속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렸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의 눈빛은 짙은 혼란과 함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일렁였다. 과연 그에게 다가온 그림자의 정체는 누구이며 이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 당신의 인생에 들이운 그림자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당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변두리, 시간이 멈춘 듯한 옛 골목시장. 이곳은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는 삶의 활기 그 자체였다. 골목길을 채우던 흥정과 웃음소리는 이제 희미해졌고 낡은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시장은 쇠락의 기운을 애써 감추는 듯 보였다. 겨울 저녁의 어스름이 시장 풍경 위로 내려앉을 때면 사람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기 마련이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치며 흘러내리는 순간마다 어쩐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유독 그런 마음이 불편했다. 가로등은 제각기 다른 빛깔로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고 낡은 건물 벽에는 지난밤 내린 비가 채 마르지 않은 습기로 축축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외로이 메아리쳤다. 그 황량함 속에서도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내뿜는 곳이 있었다. 바로 순옥인의 손만두 가게였다. 낡은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구수한 김냄새는 퇴근길 직장인들의 지친 발걸음을 멈춰 세웠고 그 작은 불빛은 지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게 고향집 같은 위안을 주었다. 마치 어린 시절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던 그 안온함처럼 말이다. 순옥 여사는 매일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 만두를 빚었다. 새벽 어스름이 거치지 않은 시간에 들리는 칼질 소리, 돼지고기와 김치를 버무리는 손길, 뽀얀 만두피에 속을 채워 넣는 정성. 그 모든 과정이 순옥 여사의 일상 그 자체였다. 만두는 손맛이제 기계로 찍어내면 영혼이 없어.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한평생 만두 빚는 일에 청춘을 바쳐온 박순옥 여사 굳건한 뚝심과 따뜻한 정으로 무장한 그녀는 이 골목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안부를 묻고 아이들에게는 작은 만두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웃집 할머니 같았다. 사실 그녀에게는 만두 가게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 내외의 꿈이 서려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가끔씩 그녀는 만두소를 버무리다 말고 허공을 응시하곤 했다. 마치 젊은 날의 아들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만두를 빚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이 어린 손주 민준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해지곤 했다. 할머니, 만두 다 팔았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어느새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달려온 손주 이민준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왔네. 어서 와. 할미는 괜찮어. 오늘따라 만두가 왜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지 박순옥 여사가 대답했다.
민준의 존재는 순옥 여사에게 큰 위로이자 힘이었다. 그는 고단한 할머니의 짐을 덜어주려 애썼고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이 가게와 만두에 깃든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순옥 여사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가게 옆 현관문 옆 화분은 여전히 마른 흙투성이었다. 주인 없는 고양이 한 마리가 슬그머니 몸을 말고 앉아 있었다. 마치 이 골목의 초상 같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선 낌새가 포착되기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 동네 곳곳에 거대한 현수막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발이라는 현란한 문구 아래 익숙한 골목 풍경 대신 차가운 고층 빌딩의 조감도가 박혀 있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저 개발 현수막은 이 골목에 들이운 가장 큰 그림자였다. 대성건설이라는 이름은 이미 인근 재개발 지역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순옥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치와 돈과 효율을 쫓는 현대의 개발 논리가 충돌할 것임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다. 그날따라 짭짤한 만두 냄새 사이로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더 거세게 느껴졌다. 이 작은 만두 가게를 지키는 일, 이 오래된 골목을 지키는 일이 녹록지 않을 것임을 순옥 여사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의 중심, 그곳은 이지연의 삶의 터전이었다. 고층 빌딩들이 뿜어내는 차가운 공기는 이지연의 칼날 같은 업무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렸다. 대성건설의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 이지연은 언제나 논리와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할머니 박순옥 여사의 만두 가게와는 극과 극의 세계 이곳에서는 따뜻한 정이나 낭만적인 가치는 설 자리가 없었다. 오직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을 뿐 매일 밤 야근에 찌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올 때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공허함이 자리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가끔씩 그런 혼잣말이 튀어나왔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신이 걷는 길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노트북 화면 가득 펼쳐진 개발 계획서를 멍하니 바라봤다. 숫자가 빽빽하게 채워진 화면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속에 감춰진 현실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좀먹고 있었다.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정말 모두를 위한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엔 늘 할머니에 대한 애증이 뒤섞여 있었다. 할머니가 만두 가게를 고집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했지만 고집스럽게 옛것만 지키려는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았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수없이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민준이 매번 할머니 편에 서서 자신의 의견에 반박할 때마다 가족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기류는 점점 더 짙어져 갔다. 휴대폰 화면에 뜬 부재중 알림. 이민준. 또 할머니 일로 전화했겠지. 할머니 제발 현실 좀 보세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이지연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민준은 할머니의 굳건한 삶을 존경했지만 때로는 그 뚝심이 할머니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매일 새벽 만두를 빚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응대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민준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지연이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이 가게를 함부로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할머니의 삶의 방식이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믿었다. 할머니의 고단함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이 가게를 없애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순옥 여사를 돕기 위해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했다. 대성건설이 주최한 지역개발 사업 설명회. 이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강당 안에는 주민들의 날선 눈빛과 대성, 건설 측의 일방적인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오대성 대표의 첫 등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그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차분하지만 냉혹한 목소리로 개발의 필연성을 역설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절차와 미래 비전을 내세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주민들의 불안감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차가운 이성이 번득이고 있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어내려가듯 일방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지만 오대성 대표는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그 모든 반박을 찍어 눌렀다.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고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오만했다. 여기가 어떤 동네인데 다짜고짜 개발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한 주민이 외쳤다. 저희 대성건설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때로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아주십시오. 오대성이 답했다. 더 나은 미래는 당신들 배만 채우는 미래겠지. 또 다른 주민이 쏘아붙였다. 그 광경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순옥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강한 분노와 동시에 깊은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쩌렁쩌렁 강당을 울렸다. 대표님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킨 터전이 아무 가치도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구먼. 여기가 고작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이시오? 박순옥 여사가 말했다. 오대성은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님, 감정적인 호소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이 골목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와 개발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겁니다. 가치? 당신들이 말하는 가치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겠지. 우리에겐 추억이고 삶이고 혼이 담긴 공간이란 말이오. 순옥 여사가 반박했다. 노련한 오대성의 언변에 순옥 여사는 잠시 휘말리는 듯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항변은 차가운 개발 논리 앞에서 맥없이 부서지는 것처럼 보였다. 민주는 할머니의 억울함에 붕괴하며 몸을 떨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는 민준이었다. 한편 그 모든 과정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던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상사인 오대성 대표를 지지해야 하는 위치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냥 편할 수는 없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자신도 언젠가 저 무력감을 느껴야 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며칠 뒤 갈등은 더욱 개인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순옥 여사를 찾아왔다.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찰나 오대성 대표와 지연이 불쑥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가게 안은 묘한 정적이 흘렀다. 오대성 대표는 환한 웃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재산권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가게를 압박했다. 박순옥 여사님, 며칠 전 설명회에서 불편한 말씀 들려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가게 부지에 대한 보상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오대성이 말했다. 보상이라니. 난 이 가게 팔 생각 없소. 그 돈 받고 여기가 다 사라지면 내 인생은 뭘로 보상받는단 말이오. 박순옥 여사가 단호하게 답했다. 오대성 대표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사냥꾼처럼 순옥 여사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 옆에 서 있던 지연은
애써 표정을 감췄지만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 듯했다. 할머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대성이 재차 압박했다. 이지연은 결심한 듯 순옥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이대로 고집부리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현실을 보셔야 해요. 지연의 말은 순옥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 사랑으로 키워온 손녀의 입에서 나오는 차가운 말은 외부인의 압박보다 더 쓰리고 아팠다. 현실을 보라는 그 말이 마치 당신은 이제 현실을 모르는 늙은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몰랐어요. 내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줄은. 할머니의 눈에 맺힌 실망감과 상처가 지연의 가슴을 쿵 하고 내려앉게 했다.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순옥 여사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함께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단순히 만두가게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가치라는 것을 깨닫는 듯 보였다. 가족 간의 깊은 갈등이 표면화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그녀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손녀 지연의 차가운 말이 순옥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팠던 그날 이후 순옥인의 손만두 가게에는 싸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평생 쌓아온 정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깊은 밤 홀로 남은 가게에서 순옥 여사는 수없이 되뇌었다. 그녀의 노력이 담긴 만두는 여전히 구수했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할머니, 요즘 만두 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의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발에 반대하는 순옥 여사의 가게를 향한 오대성 측의 비열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알 수 없는 경로로 순옥인의 만두가 비위생적이라는 억지 루머가 동네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게 벽에는 비위생업소라는 낙서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었다. 순옥 여사의 오랜 명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매출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다.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심장이 뚝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맑았던 정신이 흐려지고 깊은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밖의 세상은 점점 흐려져 갔다.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이웃 상인들조차 순옥 여사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정든 얼굴들이 이제는 불신과 경계의 시선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순옥인의 할머니, 아무리 개발이 싫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뒷골목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그녀를 홀로 고립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나도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하는 혼잣말이 계속해서 울렸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옛것만을 지키려 했던 자신이 문제였을까? 평생을 옳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한순간에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무기력함이 온몸을 지배했다.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졌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이제 분노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 믿었던 동네 사람들과 손녀의 배신, 그리고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자신의 가게를 보며 순옥 여사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할머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좌절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본 민주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생기를 잃어버린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다. 그는 늦은 밤까지 잠 못 이루며 고심했다. 단순히 할머니의 가게를 지키는 것을 넘어 할머니의 자존심을 되찾아드리고 싶었다. 시대는 변했다. 옛 방식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대의 흐름을 읽는 젊은 감각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오대성 측이 루머로 공격했다면
우리는 진실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온라인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위생 시스템 현대화 등의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에 이르렀다. 할머니,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위생 시스템도 최첨단으로 정비해야 해요.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일하는지. 민준이 순옥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내밀며 말했다. 라이브? 그게 무엇이요? 할미는 그런 건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위생? 우리 만두는 할미 손맛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 기계 같은 거는 영 안 맞아야. 순옥 여사는 망설였다. 할머니,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건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전처럼 숨어 있지 말고 이제 할머니가 직접 세상에 만두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머니 옆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 민준의 진심 어린 설득에 순옥 여사는 흔들렸다. 민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순옥 여사의 흔들리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녀였지만 민준의 뜨거운 눈빛과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열정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손녀 지연의 차가운 조언과 달리 민준은 할머니의 삶의 가치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지켜주려 했다. 순옥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손주 민준의 진심을 받아들인 할머니의 용기 있는 전환점이었다. 민준은 곧바로 온라인 방송 장비를 마련하고 가게 위생 시스템 점검을 시작했다. 순옥 여사는 처음 접하는 카메라와 복잡한 장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민준의 인내심 있는 가르침에 하나씩 배워나갔다. 서툰 듯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만두 빚는 시연을 할 때면 그녀의 오랜 세월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빛을 발했다. 능숙하게 만두피를 빚고 속을 채워 넣는 그녀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예술이었다. 만두를 빚는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점차 카메라 앞에서 자신감을 찾아갔다. 그녀의 뚝심과 지혜가 새로운 방식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방송 준비 과정이 입소문을 타면서 싸늘했던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다시금 따뜻한 응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역시 순옥이네 할머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불신했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함께 다시금 따뜻한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순옥 여사는 자신이 결코 홀로 고립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폐쇄된 듯 싸늘한 골목 어귀, 순옥인의 손만두, 가게 불빛만이 홀로 고요하게 빛났다. 그 안에서는 어둠을 밀어내려는 듯 희망의 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몇 번의 심호흡 굳게 담은 입술, 새로 터져나올 뻔한 한숨을 억지로 삼켰다 할 수 있어. 민준이가 옆에 있잖아. 수십 년 만두를 빚어온 손이 어색하게 카메라 앞에 놓였다. 화면 밖으로 떨리는 손을 감추려 했지만 미세한 떨림은 어쩔 수 없었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하지만 이내 카메라 너머로 보이는 익명의 응원에 조금씩 용기가 솟아났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조용히 스며들었다. 첫마디는 삑사리가 날 뻔했지만 이내 자연스러운 안부 인사가 이어졌다. 오랜 세월 만두와 함께 살아온 할머니의 이야기는 꾸밈없이 진솔했다. 손님들과 얽힌 추억담, 만두소 하나에 담긴 철학, 그리고 이 골목에 대한 깊은 애정. 그 모든 것이 온라인 시청자들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렸다. 그때 화면 가득 한 맺힌 듯
선명한 김이 피어올랐다. 팔팔 끓는 찜통에서 김이 오르고 대나무 찜기 뚜껑을 열자 보얗게 익은 만두들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조심스럽게 만두 하나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촉촉한 만두의 자태. 할머니의 손맛은 말로 설명 못해. 직접 먹어봐야 알아. 그 말과 함께 할머니는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시청자들의 실시간 채팅창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다. 진정한 장인의 손길, 따뜻한 감동이에요. 당장 먹으러 가고 싶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순옥인의 만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삶의 가치와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는 공간임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진심은 거짓 없이 그대로 전파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라이브 방송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낡은 골목 시장의 작은 만두 가게에서 시작된 방송은 이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었다. 수십 년의 시간, 할머니의 삶이 담긴 만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개발 반대 움직임은 순옥 여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언론은 과거의 그림자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라이브 방송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순옥 여사와 관련된 개발 반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었다. 그 중심에는 개발 사업을 주도하던 오대성 대표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언론은 그의 과거를 집요하게 추적했고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낡은 동네의 재개발 사업 때문에 큰 상실감을 겪고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 그 잔혹한 기억이 어린 오대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개발만이 살 길이다라는 왜곡된 신념으로 굳어졌다. 그에게 개발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복수이자 뒤처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의 모든 냉혹함은 비틀린 과거에서 온 방어 기제였다. 울음조차 터지지 않았다. 속은 이미 다 부서진 뒤였다. 그의 유년 시절은 그랬을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잃는 아픔을 잘 알았으면서도 타인의 삶을 부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 그 사람이 한때 약자였던 그 사람이 스스로 강자가 되어 약자를 짓밟고 있었다니. 그동안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사업가로 포장되었던 오대성 대표의 이중적인 면모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거세졌다. 여론의 칼날은 무서웠다. 정당한 사업이라는 그의 주장 뒤에 가려진 욕망과 이기심, 그리고 그 근원에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충격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그의 회사 대성건설 주식은 폭락했고 예정되었던 계약들은 줄줄이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한순간이었다. 성공을 향한 열망으로 달려왔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더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그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만해. 더는 못 견디겠어. 마치 비명처럼 찢어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울음조차 터지지 않았다. 속은 이미 다 부서진 뒤였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의 등 뒤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무거운 숨소리와 함께 그가 말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 목소리는 차가운 복수를 다짐하며 살아온 그의 삶에 따뜻한 위안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거대한 파도에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릴까? 그의 눈빛은 짙은 혼란과 함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파도처럼 일렁였다. 골목 시장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바탕 세찬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처럼 모든 것이 정돈되고 차분해진 듯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쏟아지고 유리창에는 밤새 맺혔던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빛났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달새 소리는 이전의 억압과 분노가 사라지고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다. 이제 비릿했던 겨울바람 대신 봄의 기운을 담은 훈풍이 코끝을 스쳤다.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누군가의 불안한 시선도 차가운 말들도 더 이상 그 공간을 얼어붙게 할 수 없었다. 오대성 대표의 재개발 계획은 결국 철회되었다. 압도적인 여론의 질타와 사회적 압력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 거대했던 개발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가 남긴 것은 끝내 하지 못한 말뿐이었다. 어쩌면 그는 순옥 여사의 라이브 방송을 보며 자신이 잃었던 인간적인 가치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 아버지를 잃었던 과거의 상처가 역설적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 어딘가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으리라.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끝내 하지 못한 말과 복잡한 침묵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짙은 후회와 함께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하는 듯 혼란스럽게 일렁였다. 며칠 밤낮을 새우며 순옥 여사의 라이브 방송과 오대성 대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보던 지연은 깊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그녀가 추구하던 효율과 성공이라는 가치,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전통과 공동체의 가치가 처절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 속 할머니의 진심, 그리고 골목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는 그녀의 차갑던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언론이 파헤친 오대성 대표의 비극적인 과거 역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오만함을 일깨웠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만두가게에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정직했다. 뽀얗게 김이 나는 만두 찜통 앞에서 만두를 정리하는 할머니에게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순옥 여사는 고개만 돌려 손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손녀를 기다려온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순간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한평생 모질게 굴었던 지난날의 회한과 이제야 깨달은 소중한 가치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따뜻한 만두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이후 지연은 다시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성공은 숫자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었다. 몇 달 후 순옥인의 손만두는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다. 민준의 젊은 감각과 순옥 여사의 지혜가 결합된 결과였다. 전통을 고수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온라인 소통 채널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골목의 이야기와 만두의 가치를 전파했다. 특히 순옥 여사의 구수한 사투리와 진심 어린 만두 이야기는 온라인 골목 사랑방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동네 상인들도 순옥 여사의 성공을 본받아 자신들만의 라이브 채널을 만들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시작했다. 쇠락해가던 골목 시장은 이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새로운 상생의 모델로 재탄생한 것이다. 눈부신 여름날 오후 만두가게 앞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순옥 여사와 지연, 민준이 나란히 앉아 시원한 식혜를 마시고 있었다. 지나가던 동네 아이가 만두 가게를 가리키며 엄마, 여기 우리 할머니 만두집이라며 자랑스럽게 외쳤다. 그 목소리에 순옥 여사는 푸근한 미소를 지었고 지연과 민준의 얼굴에도 따뜻한 웃음꽃이 피었다. 이 이야기는 비단한 가족과 가게의 성공을 넘어 소외될 뻔했던 어르신들의 지혜와 열정이 젊은 세대의 기술 그리고 공동체의 진심
어린 연대와 만났을 때 얼마나 큰 희망과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삶이 담긴 작은 만두 하나가 무너져가던 골목과 잃어가던 가치를 다시 연결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 골목 시장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영원히 피어날 것이다.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졌을 그 따스함이 오래 머무르길 바랍니다. 지금은 큰 자본만이 버티기 쉬운 시대지만 온라인과 전통의 힘을 잘 엮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언제 봐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중심에는 평생 손맛을 지켜온 만두장인의 땀과 시간이 있었겠지요. 저희 시어머님 동네도 어르신들이 오래 지켜온 골목과 시장이 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지만 쉽게 다뤄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터전에는 삶의 기억과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요즘 재래시장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보면 마음이 조용히 불안해집니다.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세대가 이어온 생활의 결이고 우리만의 온도예요. 유럽 여행을 떠나면 꼭 전통시장을 들르듯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런 공간을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허전할까요? 오늘 이야기 속 손자가 할머님의 만두가게를 지켜낸 것처럼 어떤 방식이든 우리 전통시장을 이어가는 힘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시간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